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장 초반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실적 컨센스 자체가 6조 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 즉 코스피는 큰 폭으로 하락을 출발을 하고 나중에 코스피는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 버렸고, 반대로 코스닥은 갭 상승을 한 이후에 최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갭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정신적으로라든지 그리고 계좌상으로라든지 좀 피해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오늘은 딱 미세먼지 관련, 그리고 장 초반 로봇, 기타 최근 급등했던 몇몇 급등주 외에는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고, 장 막판에 특히 이제 지수 저점 붕괴로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2시 경부터 저가 매수에 들어갔다라면 장 막판에 큰 폭으로 하락과 아마 손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장 막판에 급격하게 밀어버려서 지수를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수를 보기 전에 먼저 수급 먼저 오늘은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수급을 보면 오전 같은 경우에 코스닥, 아래 코스닥 먼저 보죠. 코스닥 먼저 보면 오전에는 출발에 외인이 팔다가 10시 경에 한번 V자 반등을 이렇게 나와줬어요. 보면은 이 부분이죠. 이렇게 V자 반등을 강하게 나와주는데, 사실 400억 마이너스에서 한 200억 정도 사줬는데 V자 반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후 2시죠. 한 1시경부터 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빠졌는데, 사실은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판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올렸다가 했는데 이 수급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즉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들었는데 거기에 개인의 투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가 이제 특히 코스닥이 상당 부분 하락폭을 회복을 했었는데, 아마 미 증시의 이제 반등에 선반영해서 일정 부분 상승을 했던 부분을 오늘 전부 다 되돌렸네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제약 섹터를 무지하게 팔았습니다. 오늘 제약 섹터를 양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IT 쪽 그리고 엔터 쪽 이렇게 해서 강력한 매도가 나와서 거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는 전부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이죠. 코스피 쪽에 외인이 또 1,500억 정도를 팔았는데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기관이 그거에 대한 방어를 해줬죠. 오늘 좀 보면 이제 의약품 쪽 코스피도 의약품 쪽으로 해서 기관과 외인의 거의 폭탄 매물 가깝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이죠.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인하를 하겠다, 동결을 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금융 쪽에서는 초악재였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셀트리온이 어제 영상에서도 셀트리온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락이 심상치 않다 했는데 일단은 저가를 붕괴를 시켰어요. 즉 그동안에 20만 원의 강력한 지지선이 깨졌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추가 하락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에서 더 이상 셀트리온에 대한 신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해야죠. 매수를 안 하고 그냥,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량하더라도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심 종목에서 빼야 된다. 상승의 모멘텀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로 돌아가면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을 한 다음에 네, 상승 반전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섹터의 조정폭이 상당히 강해요, 지금. 너무나 심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 강하고 거의 어떤 종목은 10월달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작년 10월달 저점까지 내려왔다면 어 정말 심한 거예요, 지금. 정말 심해서 지난주부터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 신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쪽을 일단은. 왜냐, 이 시장의 그 심리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심리가 아직 안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심리가 돌아서야 그래야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심리가 빨리 회복이 되길 네, 뭐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놓고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수 자체의 지금 체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즉 이평이 내려오고 있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평을 오늘 돌파를 해줬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저항 맞고 다시 떨어져 버리니까 그럼 또 내일도 이 이평이 오면 올라가면 맞고 떨어질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죠. 이런 부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돌려야 되고 흔히 말하는 정배열인데 지금 단기적인 역배열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으로 보면 710포인트 부근까지 일단 하락이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바닥 잡아주는 거 보고 네 그때부터 다시 매매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그냥 관망으로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 부재랑 뭐 특별한 악재는 없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페인 뭐 그리고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발사대 뭐 움직임 그리고 이제 북한 반대 세력이죠. 북한인들 그쪽에서 스페인 대사관을 침입했다라는 보도 등등 해서 이런 지정학적 노이즈가 발생을 한 부분이 투매에 약간의 자극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빠른 시장 지표는 빅텍이거든요. 빅텍이 장중에 또 10 몇 프로까지 급등을 하고 지수는 또 밑으로 하염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늘도 시장에서는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좀 너무 강하고 3월달 내내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오늘까지 미세먼지의 모멘텀이 네 오늘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늘 또 발표가 났네요. 미세먼지 해결 본부 국가기구 설립 다음 달 1일 발족 예정 해가지고 이 모멘텀이 더 지속이 될지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그동안 쉬었던 마스크 관련 쪽인데 마스크는 반짝할 것 같아요. 그냥 반짝하고 산업으로는 이어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끌어올렸으니까 지금 트렌드적으로 맞으니까 그냥 그 세력들이 끌어올려 버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오래 가지는 못할 게 마스크다라는 생각은 네 여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일정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산업부 장관 역시 이제 보아 포럼에 이제 참석을 하는데 28일 날 그 마오웨이 공업 신식화 부장과 이제 면담을 갔는데 면담 내용이 수소차 등 신재생 에너지 생태 산업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일 수소차 관련주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해보고요. 이거는 발췌 기사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중수소차 굵기 가속도 숫자 진출 기반 넓힐 듯에서 아래 부분에 나온 부분이죠. 즉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일단은 네, 내일 또 관심으로 한번 보고요. 오늘 수소차도 그리고 다른 뭐 제약바이오도 전부 다 일제히 다 하락을 보였으니까 이쪽에서
뭐 단기적으로라든지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련된 기사 중에 하나인데 오늘 시장에 전혀 반응이 안 됐네요. 이거는 이런 부분이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아마 이제 시장에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아직 투심에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거의 어 많이 흘러내린 부분에 있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기회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노리고는 있는데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소차가 가격 위로 가지 못한다라는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양회에서 말 나왔던 수소차 관련한 내용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네, 게재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양해 내용이 이제 공식적으로 게재가 되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전기차 관련 보조금을 줄이고 수소차 쪽으로 네, 늘리겠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더 이슈화가 될지, 즉 중국에서죠. 중국에서 이슈화가 어떻게 더 될지에 대한 부분이 국내 수소차의 모멘텀으로 다시 와 닿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것도 정부 정책이고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네, 때 되면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 네. 일단은 뭐 해외 증시 보면서 네, 넘어갈게요. 일단은 중국은 오늘 증시가 강했어요. 말 그대로 중국은 여기서 이런 박스권 그리고 가는 것 같고 4월달, 5월달이죠. 5월달에 MSCI 지수 편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 줄어들고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3200까지 박스권 만들고 그냥 횡보를 한다면요. 그래서 중국 증시는 양호하고 오늘은 중국의 자동차주들이 다 올랐습니다. 자동차주들 그리고 부품주, 수소 관련 주들이 다 폭등을 한 하루였고요. 그리고 전일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모양이 여기서 저항을 맞는데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나스닥이 쌍봉을 만들어 단기적으로 쌍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일단은 오늘 하락폭이 깊어서 내일 단기 반등은 해줄 것 같아요. 단기 반등은. 근데 아직도 좀 불안한 모습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증시만 안 좋았네. 보면 일단은 국내 주식 종합으로 먼저 놓고 보죠. 종합으로 코스닥을 먼저 놓고 보면 어제 거 영상하고 이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어제 영상에서 국내 증시가 다행히 하락을 돌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증시가 오늘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못 간 거죠. 결국은 내일 또 20일 이평이 점점 내려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다가 맞고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상황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지수적인 기술적 분석상으로 의하면은 좋은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자리를 깨지면 추가 하락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연동성이 강한 제약바이오를 당분간은 안 봐야 되는 거죠. 당분간은 그 추가 매수를 지금은 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제약바이오 그리고 IT 일부 뭐 전기차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조심조심해서 가야 되고 지수적으로 한 번 정도 빠졌다 갈 수도 있어요. 여기 한 번 정도 이렇게 훅 빠졌다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 오면 일단 1차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고 좀 올라가서 방안은 두 개죠. 여기서 추세대로 맞고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결정이 나야 될 거니까 일단은 지수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신라젠 좀 볼게요. 일단 매매는 안 하는데 이거 어제 말씀드릴 때 중장기적으로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또 쌍바닥 못 만들어 줬어요.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 지금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그재그로. 이 부분 한 번 정도 깨버릴 수도 있어요. 깨버리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안 깨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락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뭔가 이유가 있는 하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주총 주주총의 뭐 주주총의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건 조금 뭐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아마 주총 내용이 뭔가 또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니까 네, 그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임상의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이제 뭐 토론방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은 뭐 얼추 그런 거는 사람들이 작성을 해 놓으니까요. 즉 추총 이후에는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작성을 하니까 그런 심리를 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도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이게 뺐다가 올릴 때 정확히 이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지 즉 다시 그리면 이런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깼으면 올라갈 때 여기 맞고 떨어지는지 이게 이란 뺐으면 올렸다가 맞고 다시 가는지 이게 이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단계가 아니라 확인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신라젠이라든지 뭐 시총 상위 그러니까 힘을 못 써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험 단계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바이로메드도 5% 넘게 빠졌죠. 바이로메드 얘도 이제 위험해요. 이제 더 이상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러다가 무너지면 이런 자리까지 한번 올 수도 있죠. 이런 자리까지 일단은 60일선에서 반등해 주는 것처럼 하고 좀 또 무너진 거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잘 갔던 강스텐 바이오텍 얘도 지금 추세 깼죠. 가장 무서운 거는 이 추세가 깨질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매수하면 안 돼요. 차익 실현 다 하고 그냥 매수하면 안 되고 보면 필룩스를 보면은 진짜 엄청 큰 교훈이죠. 이런 게 이런 뭐 추세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추세대가 깨지는 순간 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이탈되는 순간이 이탈되고 2편까지 꺾이면 나와야 돼요. 이때 그리고 한 번 더 세력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세력이 빠져나갔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이 자리가 왜냐면 천만주가 터졌으니까 세력이 나갈 수도 있는 자리가 된 거죠.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꺾였을 때 그 하단에서 네, 대처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인스코비도 보죠. 인스코비도 오늘 하락폭이 깊어요. 이거를 보유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올라오면 일단은 다 비중 줄여야 됩니다. 이거 엄청 오래 걸려요. 이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가 한 번씩 뜬금포로 올라가거든요. 뜬금포로 올라가면 본전 근처 아니면 한 마이너스 5% 선에서 뭐 일정 부분 비중 줄이면서 지금은 잘라내야 될 때 같고요.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일단은 얘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네, 여기까지 보면서 무상증자를 받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받고 무상증자를 받고 그냥 보고 좀 홀딩을 해보는 걸로 하는 거고 삼진제약은 네, 뭐 크게 저는 우려는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가는 제약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 되면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이 좀 오전에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즉 미세먼지가 힘을 못 쓸 때, 미세먼지가 올라가다가 좀 빠질 때, 즉 한 9시 반 정도였나? 9시 반 정도에 반짝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반짝 올라갔었는데 일단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 찍은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로보로보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 첫 상의 자리 있는 데에서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로봇주들도 정책적으로, 그리고 수급이 아직 안 빠진 것 같고, 그다음에 삼익 THK가 네, 기관 수급, 누적 수급이 괜찮아요. 괜찮고 산업용 로봇의 부품이니까 지금 손절선은 이 라인 정해놓고 한 14,000원 라인 정해놓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런 라인 14,000원하고 뭐 15,000원 아래 라인에서 한번 공략을 이제는 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급등하고 이틀 뒤에부터 종목을 네 하는 게 좋고, 특히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종목에. 그리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1, 2, 이음봉 종가에서 공략을 했어도 돼요, 사실. 오늘 자리는 종가 공략을 해도 네, 무방한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시장이 무너졌으니까 좀 더 보수적이었던 것 뿐이고요. 내일 5일선이 아마 터치를 할 거예요. 터치를. 내일 음봉권, 즉 마이너스권이 나와주면 한 번 정도 들어가서 네, 봐도 얘가 밀려도 한 번 정도 여기 왔다가 가니까 네, 크게 리스크가 없는 자리일 것 같아요. 지금은 이음봉이니까 내일 공략 자리예요. 내일. 그래서 오늘은 네, 잘 참았다 라고 보여지고요. 로보스타도 마찬가지죠. 로보스타도 지금 거래량 부분에서 일단은 강한 상승, 눌림을 기다려야 돼요. 눌림을. 지금 많이 없고 시장이 밀려서 같이 밀려졌다. 내일도 시장이 밀리면 이 아래에서 받으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받으면 된다라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SPG 조금 네, 보수적이긴 한데 수급 때문에 오늘은 들고 왔어요. 이제 같은 미세먼지 쪽에서 로봇하고 연관이 되는 쪽이니까. 근데 기관 수급이 3일 동안 이렇게 몰고 갔다라면은 이것도 음봉에서 잡으면 한 번 정도 슈팅 가능할 것 같아요. 거래량을 죽어놨고, 대신 손절선 한번 정해놓고 뭐 감당되는 선에서요. 즉 만원 아래권이 좋은 것 같아요. 만원 아래권 한 9천 얼마대 해서 만원 위에서 팔아버리고. 그리고 어제 이제 뭐 관심 종목으로 넣었던 에코 프로 BM인데 시장에서 네, 굉장히 강해요. 이거는 11선으로 놓고 봐서 11, 10분봉 아니면 30분봉으로 해가지고 이런 맥점 라인들, 항상 지켜주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지켜주는 라인들 보면서 하고, 눌리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이런 자리에서 공략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수급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수급 자체가 외인 지속 매수, 연기금 지속 매수, 기관 매수, 개인 매도 전환이니까 뭐 지금 이 모습이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첨보를 에코프레어 BM 볼 때 같이 봐야 되는데, 첨보가 여기서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만 보면 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5G, 일단 KMW 먼저 보죠. KMW 일단 기관 외인 수급이 좋았던 종목이고, 오늘도 사실 장중에 마이너스 3%에서 시장 반등할 때 있잖아요. 지수가 반등할 때 제일 먼저 반등해 줬어요. 즉 지수만 괜찮으면 간다. 얘는 지수만 괜찮으면 살아있다라고 저는 일단은 볼게요. 왜냐면은 지수가 올라갈 때 바로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네, 수급이 살아있다, 아직도 매수 중이다라고 보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수급 이런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올라갈 거니까 네, 관심 있게 보셔도 네, 괜찮습니다. 얘는 에이스테크 얘도 비슷해요. 얘도 맥목은 비슷합니다. 지금 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눌리고 있다. 이게 어디까지 눌릴지 모르는데 얘는 한번 눌리면 이 눌림이 좀 깊어요. 그래서 21선 아래로 빼면 그때 한번 봐보죠. 뭐 손절선은 뭐 이 아래 정도 하고 근데 아직은 모멘텀이 살아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머큐리는 일단은 장중에 이제 카페 뭐 12,050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 정도 가격에서는 사셨으면 네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금액인 것 같아요. 어제 사고 그냥 오늘은 무대응이었습니다. 아무 대응도 안 했어요.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일단은 시장 안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5G 남아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가겠죠. 뭐 손절선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한 3%, 5% 되면 비중 줄여 나가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화장품 관련해서 대봉 이제 전체적으로 화장품 최근에 대장을 저는 얘를 뽑았기 때문에 얘를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이 단타 구간이 될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 구간. 그래서 내려오기를 또 기다려 보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움직이는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삼성 전기가 좀 좋았죠. 삼성 전기가 일단 뭐 이 부분 이제 매수 구간 한번 1차 라인이고 지금 2차 라인이 95,000원이에요. 95,000원이니까 얘는 꼭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랐다가 또 눌릴 거예요. 눌리면 한 10만 1,000원 이제 한 10만 1,000원 정도 눌리면 그때 또 다시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수급 또 들어왔어요. 뭐 다시 나갈 애들이겠지만 이 의미 있는 수급이 이때부터 이제 의미 있는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려주고 지금 이때도 그래서 지금 의미 있는 수급이 지금 천천히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뭔가 삼성전기도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오늘 뭐 매수가 되셨을 수도 있고 지금은 이런 대형 우량주가 막 툭툭 떨어지니까 좀 잡아놓으면 네 시장이 좀 급등락할 때 이 자산 보호 아니면 이 심리적 안정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LG U 플러스 지금 수급이 괜찮아서 지금 보고 있고요. 수급이 괜찮아서 보고 있고 지금 뭐 5G 관련해서 남았으니까 이거 5일선 5일선이나 10일선 한번 보면서 대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구간 한 17,000원 구간 그래서 10% 정도 네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방탄 관련주들 네 LB 세미콘이 지금 제일 강한데 LB를 좀 먼저 보죠. LB가 제일 강한데 이제 수급이 들락날락해요. 그리고 지금 약간 고가인 것 같아서 얘는 공략을 못 하겠고 DPC 빠져야 들어갑니다. 빠져야 지금 뭐 거래량은 줄어들었으니까 훅 빠지는 모양 보면서 뭐 7,100원 라인 쪽 한번 봐볼게요. 얘도 신용이 많아서 시장이 흔들면 급격하게 한번 떨어져 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지금 기관 주포가 얘네가 아니에요. 이 투신 얘네가 아니라 연기금이 지금 주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들어올 때 들어 올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키스트도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거고요. 내리면 봐야 돼요. 내리면 기간이 남았잖아요. 4월 12일 내리면 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OLED 관련주들 큰 폭 조정 나왔는데 이거는 이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주봉에서 예, 주봉에서 이 내려오는 이 60주 선이죠. 60주 선을 만날 거예요.
60주 선을. 그럼 25,000원, 25,500원 라인. 네, 이 정도 라인 오면 뭐 1차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이제 이 파동의 중심선이에요. 이 파동의 중심봉이니까 중심봉의 중간. 여기서부터 그냥 더 빠져도 이렇게 잡아 들어가면 이게 한 번에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는 턴어라운드 관련된 주식이니까 기다려서 꼭 잡아야죠. 기다려서 잡으면 돼요. 기다려서 내렸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미코를 오늘 대응을 좀 못했어요. 종가에 추가 매수를 좀 했어야 됐는데 원래대로라면 일단은 시초가에 또 똑같습니다. 전략은 50% 매도했고요. 시초가 5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만 딱 들고 오늘 보는데 장막판에 무너졌네요. 제가 이제 이거를 미코를 단기 계좌가 아니라 뭐 다른 계좌 두 개로 나눠서 사놨기 때문에 평단은 저는 이제 7천 한 7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코는 그렇습니다. 지금 수소차는 신규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트레이딩을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무지하게 하고 있고 이 자리 지금 오늘 60일 선이죠. 60일 선을 붕괴를 시켰어요. 붕괴를 시켰고 거래량이 큰 투매 물량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 이 갭을 매꾸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열어놨습니다. 이 갭을 하고 뭐 여기서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겠냐라는 생각은 안 하죠. 저는 시나리오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길게 보면 이런 구간이 분명히 저항을 한 번 정도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또 얼토당토않게 이렇게 빠지면은 답이 없는 건데 일단은 한 번 정도 잡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1, 2, 3, 4, 5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되면 여기 있는 그 월봉에 5, 그 5개월 월봉이 이렇게 올라와요. 많이 올라와요. 왜냐면은 이게 저 아래에 있던 거기 때문에 이 위로 해서 꽤 많이 당겨져서 다음 달에 이게 맞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일단은 봐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달에 반등만 해도 충분히 비중 관리만 하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거고 주봉상으로도 이제 이 갭 다 메꿨어요. 지금 이 갭 메꾸고 움직일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따라 하시는 것보다도 그냥 매매의 관점으로만, 네,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 제가 말씀드렸던 그 S급 낙폭과대 말을 했잖아요. 오늘도 또 나왔어요. 이 장중 급락 포지션인데 요새 트렌드가 VI는 하락 VI는 무조건 2회까지 다 찍어버려요. 2회까지 다 찍고 추가적으로 더 뺍니다. 이 공포 극한의 공포까지 몰아넣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죠. 이렇게 내려 꽂는 모양이 나왔든 조심해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 하락 장중에 급락하는 종목들이 보이면 급락한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하락 VI 2차까지 확인을 하고 2차가 들어가는 가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뭐 VI 예상 가격에서 하락은 뭐 2,385원이 2차 VI 가격이었다 하면 지금 2,385원이죠. 2,000 뭐 이 정도 가격이 되면 보통 여기 가기 전에 2,380원에 걸어요. 2,380원에다가 매수 주문을 걸어 놓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는 10개를 사야 되는데 한 2개만 걸은 거예요. 2개만. 이게
뭐 자산의 100%가 아니라 자산의 10%도 안 되겠죠. 낙폭과대는 이 가격에 두 개 사고 여기서 더 빠지면 더 사요. 하한가. 왜냐면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유 없는 하락은 그냥 사면 돼요. 그래서 즉 2,380원 아래로 매수를 해야죠. 뭐 호가를 이게 호가가 여러 개 있다 하면은 뭐 세 호가씩 뭐 다섯 3에서 다섯 호가 뒤에 뭐 1, 그리고 또 다섯 호가 뒤에 뭐 2, 그다음에 3 이렇게 해서 비중 딱 채워서 올라가는 거 보고 트레이딩을 하면 돼요. 최근에 한번 다시 처음부터 뒤집어 보면 우리로 케어 랩스 바이오 솔루션부터죠. 바이오 솔루션 이때 그리고 올라간 폭 뭐 얘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마이너스 19%에서 5% 올라가고 그 다음날 7%, 그리고 얼마 전에 케어랩스 이거는 제 나중에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케어랩스 25%에서 장중에 10%, 그 다음날 8%, 그리고 엠젠 플러스 장중에 25%, 또 10%, 그 다음날 얘는 17%, 시초가 자체가 17%였어요. 그리고 옵티팜 25%, 또 15%, 그 다음에 장중에 8% 갭상승. 그리고 우리로 얘는 또 분명히 또 비슷하게 되겠죠. 즉 근데 이 결말은 뭐냐, 얘 다시 떨어져요. 크랙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낙주 매매는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크게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써먹으면 정말 좋은 네, 기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든 장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